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K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실적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이 이달부터 대형 신작들을 연이어 출시하고 분위기 반전과 위기 돌파에 나섭니다. 2분기 시작과 함께 출시되는 신작들은 레벨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최고 경영자 교체 등 체제 정비를 마치고 내놓는 작품인 만큼 올 한 해 게임업계 실적 판세를 가늠할 풍향가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금값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진 데 더해 주식과 부동산에 실망한 중국인들이 금 사재기에 나서며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공사를 둘러싼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인프라 확보전이 펼쳐지며 발주가 쏟아지면서 부동산 경기 악화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 아파트 수주고를 만회할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낙폭이 크게 관찰되고 있는 우리의 시장인데요. PB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냉정하게 참 어렵습니다. 우선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너무나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미증시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이 가시적으로 한 번 더 나왔다는 점은 우리 증시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변수였다고 보입니다. 덕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좋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3.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인 것을 감안한다면 코스피 지수를 혼자서 0.7% 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만약 약세를 보였다면 코스피는 아마도 최소 0.5% 정도 하락하는 국면에 놓여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렇게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미국 채금리가 다시 한번 오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요인들이 소폭 후퇴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수는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 쪽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선물, 현물 지금 꽤나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콜옵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콜옵션 쪽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특히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게 되면 결국 한 차례 주가의 상승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장중에 이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한 번은 더 튈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는 방향으로 가고요. 코스닥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로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3,000당 제약이 보유하고 있던 특정 이슈와 루머가 돌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사실상 상관이 없는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우리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리고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섹터입니다. 사실상 시장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섹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이렇게 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좋습니다. CXL, HBM 관련된 기업들이 좋지만 전통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흐름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느꼈지만 1월부터 3월까지 반도체 업종이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번 약간의 움직임이 위축되는 게 나왔고요. 동 구간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시점인가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상 변화가 지금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면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4월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한편으로 반도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올라가는 탄력을 어느 정도 잃었다는 것과도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충격과 함께 지금 위축이 조금 크게 나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소폭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하기는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좋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소폭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4월에 주도 섹터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수급적인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콜옵션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PBR 관련주로 꼽혔던 은행주들의 매수세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금융권 그리고 당연히 지금 반도체 한 4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뽑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좋지 않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에코프로 BM도 지금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수의 어떤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지수가 함께 밀리다 보니까 그쪽 섹터 그 지수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지금 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시적인 뭐 조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알테오젠의 어떤 지분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HLB의 어떤 일정 관련해서 파이널 리뷰에 대한 어떤 재료 소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세를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 섹터에 약진이 있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이런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완만한 상승 흐름, 코스닥은 뭐 조정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처럼 2%대 넘는 이런 과격한 조정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변동폭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해 두시고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환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지금 약한 상황, 원달러 환율 약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매수해 두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쯤 봤을 때 결국은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수세는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추세적인 관점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으로 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네. 이 완만한 상승 흐름에 외국인들 수급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 섹터 결국은 삼성전자 반도체 쪽과 네. 함께
지금 저 PBR도 조금 매수세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세 이어지는지 좀 보면서 섹터를 구분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은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에서 힘이 잘 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조금 완만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 코스닥 시장의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데는 SSD 품귀 현상이 조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엑시콘도 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품귀 현상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는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피비님? 결국에는 특정 칩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 보입니다. 엑시콘도 그렇고 네오셈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엑시콘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우선은 경신합니다. 큰 틀에서 이 기업들이 HBM과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기저에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지금처럼 가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에 따른 수혜도 두 기업이 모두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시던 분, 참고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대략 한 열흘 정도 전부터는 주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음봉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 번에 이거를 만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온 이 이슈가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2020년, 21년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신차에 대한 출고 기간이 매우 늦춰졌던 것을 모두가 기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칩 하나가 없으면 사실상 완제품 하나가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엑시콘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늘 나온 해당 기사가 오히려 경영 환경이 매우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엑시콘이 오늘 가장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SSD 품귀 현상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연관된 키워드는 결국 AI입니다. 네. AI가 이제 확산하고 시대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거기에 합쳐지는 뭐 메모리 반도체를 어떤 식으로 붙여서 판매할 것인가 하는 부분. 결국 HBM3에서 출발해서 CXL 그리고 뭐 유리기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챗GPT, 오픈 AI죠.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 이런 기업들에서 지금 기존의 어떤 서버단보다 100배 더 큰 규모의 AI 서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네. 센터죠.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고요. 지금 5단계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 중인데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단계와 5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규모가 100배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거기에는 반도체도 필요할 것이고요. 메모리도 필요할 것이고 결국 그 좀 전에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SSD라는 그런 부분들도 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감산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이번 삼성전자에서 그 실적 발표를 하는 4월 5일 날 네.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그때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좀 제시를 할 텐데 이때 그 감산했던 부분을 좀 원상 복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든지 일단 증산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시장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 5일 날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가이던스보다 한 10% 이상의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약간 세론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조정을 나올 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4월 5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시간이 3시 4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PB님께서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데요. 유독 석유 관련, 넓게 보면 원유가 되겠죠. 그리고 가스, 몇몇 종목이 움직입니다. 물론 많이 움직이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수 몇 개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이것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 흐름이 완만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체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렇게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달러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달러 약세가 나오면 실물 자산이 올라가겠지만은 달러 강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산업이 세계 경제가 지금 원활하게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공장이 팽팽팽팽 돌아가야 됩니다. 전기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배도 많이 오고 가야 됩니다. 물동량도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전기차 물론 많긴 많지만 여전히 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배, 선박, 항공, 월등히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즉 경제 상황이 소폭 나아지는 가운데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원유 가격, 특히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특별히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철저하게 수요적인 측면이라는 것. 그걸 감안한다면 오늘 에너지 관련된 기업의 주가 상승을 조금은 당분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에너지 섹터 내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이게 흥구석유입니다. 이제 섹터 자체로 보면은 결국엔 원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기름은 안 납니다. 네. 그런데 이 원유를 수입을 해서요. 정제를 하는 기술력은 세계 1, 2위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정제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산유국이었던 동남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으로도 여전히 수출을 하고 있고요. 2015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이 많았던 게 바로 이 정유 산업이었습니다.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수 도매 그리고 소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흥구석유입니다. 도매나 소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스도 그렇고 이런 휘발유 또 경유 등유도 그렇지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기업들이 공고하게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GS라고 하는 기업으로부터 정제유를 매입하고요. 이걸 대구와 경북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는 석유 도소매업체입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대략 최근에 나온 사업 보고서 기준 12.8%입니다. 기타 대성산업, 대원석유 같은 경우 28%, 22% 정도 되는데 이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유를 할 때도 보통 집 근처 어디에서 주유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밖에 나갔을 때 급하게 기름을 넣는 경우 그때는 다른 곳에서 넣는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으면은 항상 넣는 곳에서 넣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갑니다. 원유를 매입하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그 기름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관련된 기업은 당연히 판매가를 조금 더 올리게 됩니다.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소폭 증가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하고요. 이에 따라 실적 개선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WTI 가격이 그리 좋은 편이 지난해까지 아니었습니다. 네. 올해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동사가 지난해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억이 조금 안 되었는데요. 올해는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과 원유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 그걸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 보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그리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선형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지난해 9월, 10월 이 당시에 주가가 매우 크게 올랐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고요. 두 번째 보였던 올해 1월에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주가는 계속해서 밀리는 거죠.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간 이후 이걸 이어가기보다는 언제나 조정이 나옵니다. 오늘도 현재 기준으로 대략 26% 수준의 상승이면 평소에 동사가 보였던 수준의 주가 변동성에 비해 월등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흐름이 대단히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표 가격은 조금 짧게 13,500원 정도를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흥구석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3,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상황인데요. 뭐 한 4일 연속 뜨겁게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 매수하기에는 좀 그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섹터 안에서 우리가 좀 잘 찾아본다라면 여전히 전반적인 반도체 사이클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반도체 섹터를 준비를 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을 조금 받는다라면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시세가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며칠 연속 계속 나오다가 4월 5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세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결국 이제 이 빅 사이클을 보고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서 진행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따른 수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규모 AI 서버,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는데 과연 구글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메타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네. 이 AI 시장이라는 부분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투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미 뭐 벌써 어떤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지, 스타게이트 자체가. 이 AI 서버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의 활성화, 이런 뭐 성장성에 따라서 SSD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뭐 AP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HBM3 관련된 부분들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많이 땡겨서 지금 먼 미래의 실적을 땡겨서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여전히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CXL이라든지 유로모픽, 뭐 유리기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에서의 지금 수급이 쏠리는 현상, 이런 흐름들이 삼성전자의 실적까지는 좀 이어질 기조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 섹터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섹터 내에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볼까요? 일단 이 중에서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이제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좋겠지만 어떤 그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관점, 그 실적에 대비해서 기업이 현재 싸다라는 관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사서 기다린다라면
결국은 좀 좋은 수익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경우는 네. 최근 반도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박스권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결국은 반도체 빅사이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미리 좀 선점해 두시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일단 탑픽으로 뽑았고요.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기업입니다. HBM3 쪽 해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 GPU와 메모리 칩을 붙여서 판매하느냐 그 방식을 가지고 지금 HBM3를 했니 못했니 하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빨리 못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증설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실적 밴드 단이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었는데 올해 추정치가 1,90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480억, 그러니까 1조 4,800억, 1조 5천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펄을 10배를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저렴한 네. 퍼가 10이 안 되는 퍼 한 7 정도 되는 올해 전망치만 본다라면 그런데 내년의 실적이 한 3천억이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 퍼 5 정도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눌림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를 분할로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지금 어제 오늘 좀 시세 반도체가 강하게 가는 구간에 시세를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네. 부분인데요. 3월 말에 12 전환사채 발행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식으로 전환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물량이 상당합니다. 8% 정도 되는 400만 주가 넘는 물량인데 한 320만 주는 이미 시장에서 소화가 되었고요. 나머지 물량들을 지금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주가는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매수가는 종가로 역시나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한 5만 원 정도,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배팅할 종목을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5만 원, 손절라인 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AI와 관련해서 인프라 확보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건설사들 이제 좀 만회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데이터 센터 하나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대략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천억 정도에서 실질적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고요. 정부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AI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 필요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놔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소프트웨어 집약체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자체를 건립하는 것, 말 그대로 건물을 올리는 이것이 건설사의 입장에서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과 데이터 센터 산업 자체를 부흥시킬 만한 변수는 아닌 듯합니다. 기회는 건물을 짓는 건설사가 아니고요. 하드웨어를 공급하거나 그 안에 조금 더 나은 데이터 결과물을 보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넓게 보면 지금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메모리 반도체 그 모든 기업들 즉 반도체 쪽에서 훈풍이 돌아날 수 있는 게 지금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AI가 우리 주위에 조금씩 자리 잡으려고 하고는 있으나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제 주위에 엄청나게 놀라울 만한 그런 AI 시스템이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태동하는 단계입니다. 정부도 또 기업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상용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기저에 있는 건 데이터 센터는 분명히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건설사보다는
반도체, 특히 칩, 소프트웨어 여기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설주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연초부터 잘 올라갔던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그 속에서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건설사의 효과가 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섹터 내에서 훈풍이 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인적 분할은 무엇 때문에 추진하는 건가요? 네, 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승계에 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진행을 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정확하게 어떤 뭐 이것 때문에 합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분명 뭐 승계도 도움이 될 거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주가가 일단 인적 분할에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시장에서 겪었던 그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화학이라는 기업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기업과의 인적 분할을 하면서 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뭐 인적 분할을 했던 기업이 이제 재상장 이후에 뭐 상한가를 네. 연속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STX라는 기업이 또 역시나 인적 분할을 하면서 상한가를 열심히 올라갔던 그런 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한다 하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니 네. 다시 한번 급등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네. 지금 매수 버튼을 열심히 다들 누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방산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붙어줬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좀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인적 분할에 대한 다른 기업의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피비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하는 사업 빼고는 전부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LG화학이 예전에 LG에너지솔루션 이것과 관련된 분할이 있을 때와 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방산이고요. 또 하나는 항공입니다. 최근에 나온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항공과 방산 그리고 시큐리티라고 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파워 시스템,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전부 다 영업이익 기준 적자입니다. 잘하는 부분만 우선은 빼놓고요. 이걸 토대로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부분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주가가 결국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면 방산, 항공,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과도 같습니다. 주가가 아마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역사적인 최고점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게임주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시장의 관심에서도 조금 멀어졌던 종목군입니다. 사실 이제 뭐 게임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도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그에 좀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을 하고자 신작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떤 기업들 좀 알아볼까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작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데브시스터즈 그다음에 넷마블 대표적인 그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작으로 출시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지금 조정을 좀 받는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는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래프톤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지금 최근 게임 종목들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나쁘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좀 원년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작들 출시가 그만큼 많이 잡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이 역주행을 하면서 동접자 수가 20만 명대에서 7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인도라는 큰 시장에서의 접속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매출 증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적단에서의 약간 옥석가리기 게임 섹터 내에서 요거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단에서 게임 섹터 내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혼조 양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도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3%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2,754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종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크게 빠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31%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891선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많이 홀로 사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동반 매도에 나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739억 원 오늘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2천억 원대, 개인은 5천억 원대로 팔아내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2천억 원대로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5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방송을 진행한 30분 정도 동안 차이가 있다면 장 후반으로 가면서 그래도 낙폭을 조금 많이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제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현물이든 선물이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수를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수급적으로는 분명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밀릴 수 있을 만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그런 수급입니다. 콜옵션도 오늘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한 번은 시장이 튈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기준으로 시장이 한 번 튀고 다시 눌리긴 했지만 그 이전에 콜옵션 쪽에서 적지 않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한 번 튀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753포인트인데요. 지난 3월 26일 기록한 2,779.40포인트. 전 이 구간을 내일 정도, 길면 한 목요일 정도 전에는 한번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런 면에서 지금 나쁜 흐름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3월 21일에 기록했던 저가 2,724.25포인트인데요. 여기에 희미하게 작게 갭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갭을 한 번도 깨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피가 힘은 분명은 있긴 있는데 아쉽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오르지 못할 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힘이 응축되고 터지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내심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실 힘들었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힘들었을 건데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시면서요.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시장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 점을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뭐 외인들 수급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조는 뭐 당분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5월 세린 메이라고 네. 월 되면 이제 보통 8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4월 달까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장을 상승 추세대로 그대로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승 추세로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2%대 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삼성전자의 힘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3년 만에 시총이 500조를 탈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힘을 내주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나머지 섹터에서는 조금 소외된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제가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특정 종목에 좀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런 만큼 상승한 섹터보다는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순서대로 좀 살펴본다면요. 전기, 가스업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2%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으로 1.89% 하락, 서비스업에서는 1.81%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지수가 힘을 내지 못했던 만큼 종이, 목재와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빠진 업종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5%대로 급락 양상이 펼쳐졌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도 4.9%의 내림세, 그리고 제약 업종에서도 4.46%의 하락률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최근 들어서 살펴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무난하게 좀 2,7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3,000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투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나오는데 PB님께서는 이 현상 어떻게 바라보세요? 매수를 한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초에 만약에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라면 사실 잘하고 있는 거겠죠. 레버리지를 충분히 썼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수 자체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의미를 합니다. 종목은 종목마다 투자 흐름과 성과는 다르겠지만 지수 자체의 흐름은 좋았다는 것. 그런 면에서 비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빴던 결과를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이야기는 다를 겁니다. 빚을 내서, 특히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했더라면 반도체 쪽에서의 훈풍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꽤나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시장이 한번 밀리게 되면은 또 반대 매매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언제부턴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2020년부터 썼는데요. 2020년 3월 19일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너도 나도 주식하자 그런 열풍이 분명히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 예전 동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동학군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실상 학살 수준입니다. 그런데 동학개미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동학개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온전히 시장을 견인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는 현물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세를 유입시킨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금오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 쪽에서 크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때에 맞춰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자금을 조금의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는 것은 꼭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만 한다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그런 투자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와 함께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써야지 그걸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소폭 수익 내려다가 패가망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면서 시장 흐름 그리고 종목들 흐름 모두 체크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시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 희비가 엇갈리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B2에 대한 현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일단 B2라는 것 자체 시장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을 때는 저는 뭐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들이 뭐 수익률 면에서는 좋기 네.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신용 잔고를 가지고 어떤 그 시장의 상황을 볼 때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하락을 하면서 바닥이 되면 신용을 썼던 사람들의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보통 한 16조 단 정도가 오게 되면 거의 바닥이고요. 22조 정도 차올랐을 때가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29일, 3월 29일 기준으로 신용 잔고가 19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여전히 아직 뭐 한 3조 정도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데는 이런 신용이 전혀 부담이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어떤 악재가 터져서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나온다. 뭐 그렇게 되지 않는 다음에는 좀 무난한 신용 사용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2조 될 때까지 뭐 신용 잔고 가지고 시장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무난하게 투자를 해 나간다면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좀 입장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각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PB님께서 보시는 시나리오 어떠실까요? 시나리오로 저도 뭐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는데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없고요. 세상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세금을 어느 정도 줄이거나 폐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분명히 붙을 만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으로 작용은 하겠는데 해당 이슈는 결국 확정이 나야 됩니다. 모든 것은 확정이 돼야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네. 시장은 좋게 보고 또 좋게 반응은 할 겁니다. 물론 기타 다른 다양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시장에 좋은 훈풍을 견인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대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예단은 하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표님 의견 한번 추가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그 금투세를 지금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한다라는 네.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손실이 나도 거래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에 반대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반론을 펼치는 거고 네. 금투세라는 게 지금은 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지난 선거를 앞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세제를 비과세해 주는 부분들,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들 다 없어질 겁니다. 결국은 다 세금이에요. 그리고 부자들만 세금이 내는 게 아닙니다. 1,000만 원이 됐던 2천만 원이 됐던 나중에 다 세금을 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거는 누구나 다 그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거래세라는 대단한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투세를 매기겠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 생각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이 나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세제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원천 징수를 하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는 바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금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죠.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환급 신청을 해야지 그걸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또 돌려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희한하게 안 좋은 거는 일본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4년 정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손실 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전에 이제 그 어떤 경제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요. 이게 금투세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에서 로비를 전개 많이 했던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뭐 구조적인 수익을 위한 그런 걸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 아무래도 똑같은 세금을 내면 미국 주식 사지 한국 주식 사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내 어떤 그 유동성을 굉장히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진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밸류 부담이 낮습니다. 이 부분 부각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 라인 2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흥구석유입니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 3만 5천 원, 손절 라인 11,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